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정말 이제 부동산 분야 말고 좀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좀 매주 한 분씩 모시고 계신데요. 이번 주는 복주환 대표님이십니다. 복주환 대표님은 이미 아마 좀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고, 또 책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강의를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좀 정리법, 특히 생각 정리법의 대한민국 1인자죠.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생각 정리 스킬, 생각 정리 스피치, 생각 정리 기획력,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독서법까지 할 텐데, 오늘은 아마 독서법에 대한 특별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십니다. 예. 초대박 베스트셀러 저자이시자 강연자이시자 기획자이신 복주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초대박 베스트셀러 저자님은 빠숑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박 베스트셀러 저자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 공간에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방송국에 이렇게 연예인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는 거고, 복주환 대표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팬이셔서. 그렇습니까? 네, 어머니께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저는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팬층을 갖고 있는 감사합니다. 김한결 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일단 제 블로그에다가 간단한 이제 서평을 쓰긴 했는데, 읽다 보니까 조금 이거 가지고 조금 왜냐면 독서법이기도 하고, 마침 제가 또 다독다독이라고 하는 채널 진행하는데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책을 또 좋아하기도 해서 모시면 좋겠다.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을 빠세님들이라고 하는데, 빠세님들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빠숑님 사무실에 오니까 또 안 그래도 저 한쪽 방에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건 이제 좀 정리할 것들. 근데 수많은 책들을 이제 보면은 읽고 싶다, 빨리 읽고 싶고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싶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해서 내 삶과 또 업무에 적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무 좋겠는데 책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 책을 과연 잘 읽을 수 있을까? 책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는데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과연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뀔까? 업무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정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또 교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이 생각을 잘하려면 결국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독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 정리 독서법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책 있잖아요.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좋으시면은 바로 구매하십시오. 바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강의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신가요? 네. 바쁘시지 않아서 이 책 나오면 보통 여기저기서 많이 초대를 하실 것 같은데. 원래 기업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기업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강 형태로 많이 하다가 이 5년 전, 벌써 5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에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 소개가 결국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또 동기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책은 생각정리 독서법이고 제 이름은 이제 복주환이에요.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제 소개를 키워드를 3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저것도 다르네. 정리가 딱 되었어. 3가지로요. 첫 번째는 전 생각정리 크리에이터예요.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기업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강연도 하고 있는데요. VOD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칼럼니스트나 방송에서도 활동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앱이라든지 다이어리까지 출간을 하면서 5권의 책을 쓰고 이게 해외로도 출간이 이루어졌어요. 대박.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제가 이 독서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마다 도전과 용기를 얻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 인생을 좀 돌아다 보면은 두 번째 키워드가 독서가였어요.
독서 덕분에 성장했는데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검정색 봉투가 이제 담겨져 있었는데 이 사진을 딱 보니까 불현듯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3년 동안 또 그 이상의 매일매일 이제 술을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나중에 한 3년 정도 뒤에는 이 알코올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봉투에 소주병을 이렇게 담아서 뒷모습을 제가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안주도 없어. 술만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다가 네. 결국에는 이 삶을 극복하지 못하시고 이 위궤양, 간암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좀 제 20살 때, 그러니까 신입생 때잖아요. 아유, 심삼이 애인데. 예, 그때 막 이제 MT 가고 신입생 환영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빨간 딱지라는 걸 처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빨간 딱지도 붙고, 안 그래도 이제 가난한 환경이었는데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었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이 좀 있었어요. 어떤 꿈이요? 꿈이 뭐였냐면은 나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글을 쓰고 또 강연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네.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니고 좌절을 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겠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그때 이제 군대에서 입대 영장을 이제 받게 됐어요. 하필이면 또 그때 군대. 예. 그래서 군대 와라 이렇게 그 했는데 그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확하게 한 3개월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계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군에 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 지금 모습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멘토격이었던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제가 너무 딱했는지 네. 이렇게 그 졸업 이후에 찾아뵀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한이 너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강연이고 강연가이고 그리고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면 말을 하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너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저의 두 손을 꽉 잡고 다음에 한번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거기 어디냐? 도서관 서점이었어요. 서점에 가서 네. 용돈을 주시더니 네. 여기에서 너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마음껏 골라라. 너무 멋있다. 네, 너무 멋있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인사를 예. 드려요. 와.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에게 책을 꼭 읽고 네. 군 입대하더라도 너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에 할 수 있는 게 책을 읽는 거니까 네. 반드시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그 책이라는 게 그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대에 이제 들어가서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또 예비군이 아니라 훈련병 때 책을 못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했던 활동이 뭐냐면은 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 네. 오.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막 종이에다가 쓰고 그다음에 그걸 읽기 시작한 거죠. 와. 나의 생각을 객관화해서 네. 들여다보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또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네. 이제 이등병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는 책이 반입도 가능하고 오. 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그렇죠. 네, 있죠. 그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등실이라고 해요. 예. 아무튼 그 군대에 들어가는 책을 그 군중문고인가? 네, 진중문고요. 진중문고, 예. 진중문고. 이게 작가들의 로망이잖아. 맞습니다. 진중문고 선정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군 입대하기 전에도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사실 할 것도 많지 않고 뭐 운동, 뭐 책 읽기 이런 네.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저만의 생각 정리 노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게 그 군대 때 실제 만든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복주 안에 메일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1번이 감사, 2번이 미소, 칭찬, 스트레칭 이런 게 있어요. 스트레칭까지. 근데 디테일하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감사하자라는 게 아니라 감사가 힘든 상황이었고 미소 짓기 힘든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감사해요. 내가 눈을 뜬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네. 한 번이라도 미소를 지어요. 누군가를 보고 그러면 미소를 지으면 동그라미 져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머릿속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군 생활 동안 이게 25권씩이거든요. 한 267권 정도를 읽게 됐어요. 아니 하루에 진짜 한 많이 권씩. 빨리빨리 읽은 책도 있고 그리고 진중문고 중에서 다 못 읽은 책도 있지만 그렇지. 제가 일단 시도한 책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멈춘 책들도 많아요. 비어 있는 거. 그렇구나. 하지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본 책 그리고 끝까지 읽은 책을 다 합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는데 예. 진중문고의 특성이 뭐냐면은 네네. 이렇게 자기계발서 뭐 입문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많아요. 그쵸. 거의 모든 종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읽고 네. 또 거기에서 느꼈던 점들을 일기로 쓰고 어. 이렇게 해서 생각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사실 입대하기 전까지는 되게 힘들고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렇죠. 책을 읽으니까 그 순간 제 마인드셋이 달라지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저자가 잘 정리하고 정제하고 다듬은 책, 네. 그 훌륭한 책들이 제 머릿속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왜 아플 때 수혈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맞아본 적은 없는데 건강 뭐 비타민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땐 책을 읽었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책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고 지식을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머릿속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같고 군 이후 전역하면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짜릿한데? 야, 그래서 진짜, 예.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이제 읽다 보니까 네. 이건 팁인데요. 네. 도서 목록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100권 도서 읽기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인생에 한 번은 100권을 읽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이제 엊그저께 다독다독에 그 네. 정영진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네. 3프로 메인 MC인데 네. 걔가 진행하는 우리가 1등 저거 유튜브잖아요. 네. 일당백. 네. 그게 1년에 그러니까 일생에 100권 읽기 거잖아. 네네. 아, 그 팁이에요. 그럼 100권을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면 좋냐면 A4 용지에 100개를 놓으면은 그거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한꺼번에 보면 부담스럽죠. 근데 네. 제가 어떻게 267권을 네. 정리했냐면은 여기 네. 보시면 이걸 25권씩 25권.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도 말고 1년에 25권 정도는 한번 채워 넣어보자. 그 정도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짜릿해요. 그쵸. 이 A4 용지 하나를 딱 채워 넣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와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씩 적을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진짜 그래도 이번 연도에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한 뼘 한 뼘씩 자라났구나. 이 눈으로 보면서 기록하면서 네.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떤 걸 기억하냐면 자신의 그 노력했던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잠시 잠깐 내가 쉬어가도 돼. 내가 그동안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네. 팁은 25권짜리 도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이거 팁인데요. 어쨌든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독서 가이드. 독서 가이드. 드디어 이제 독서 가이드가 된 거죠. 사실 저는 책에 대해서는 첫 번째 책 생각 정리 스킬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사실 생각 정리 독서법이라는 게 5번째 나왔지만 생각 정리 스킬이랑 같이 시작했던 강의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제가 독서 정리 스킬이라는 주제로 그 온오프 믹스라고 있거든요. 강의 막 모으는 곳이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한 300명이 진짜?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이제 막 대박이 났던 콘텐츠였는데 스킬이 먼저 나와서 제가 독서법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책에 무슨 그런 노하우가 있냐 네.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책을 여러 많은 책들을 이제 읽다 보니까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 책의 인트로이기도 한데 네. 대표님은 책 보시면은 책에 이렇게 뭐가 보이신지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펼쳐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보이세요? 책 보면 일단 소제목, 그다음에 좀 여기 보니까 밑줄 친 것도 좀 보이고 그러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일러스트나 그렇죠. 일단은 좀 시각적으로 좀 커 보이거나 좀 일반 글씨랑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중하는 게 텍스트거든요. 텍스트. 당연히 텍스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책이니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책을 보다가 잠깐 멈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생각이 난 그런 경험 많죠. 많죠. 왜 많죠? 그러니까 생각이 메모도 해놓고 막 자극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메모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메모장이 옆에 있으면 좋은데 책 보다가 펜을 들고 책을 보다가 막 밑줄 치고 이렇게 보는데 생각을 어디든가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책을 딱 들여다봤는데 책에는 내가 그동안 집중했던 그 제목과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하 좌우에 여백이 있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백이 있죠. 네. M자로 있지, 여백이. 당연한 건데 당연하죠. 그게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 책 인트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책에 여백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러네. 이 여백에 네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좌측은 좌뇌라고 생각하고 우측은 우뇌라고 생각하고 상단은 머리, 하단은 발. 그럼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네. 좌측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고 싶은 논리적으로 요약하고 싶거나 논리적으로 키워드 같은 걸 적고 싶으면은 좌측에 적어보자. 그래서 느낀 점 같은 거는 우측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자동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빅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상단에다가 적어보고 그것에 대한 그 세부 계획을 하단에 적어보자. 말이 진짜 되네. 네. 어떻게 이런 기발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번 5번째 책 기획을 하다가 예. 출판사 기획자에게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기획자님이 네. 막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단숨에 인트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정리해 나갔고요. 좋은 생각은 좋은 책은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여백에다가 처음에는 막 그 글만 적었는데 이렇게 마인드맵도 그리게 되고 재밌다. 만다라트로 그리게 되고 로직트리도 도식화해서 그리게 되고 하면서 네. 제가 깨달은 거죠. 와, 좋은 책일수록 여백에 빼곡히 나의 좋은 생각이 가득 차 있구나. 그러네. 예. 그게 좋은 책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결국은 생각정리 독서법이에요. 그런 번에 해가 되네 책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원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 보면은 네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캐럴 드웩이라는 그 스탠퍼드대 교수가 쓴 책인데 네. 인간의 그 성장의 배경에는 그게 두 가지, 그러니까 마인드셋인데 그 마인드셋에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인간의 성장과 성공을 연구해 보니까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마인드셋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의 마인드셋이었대요.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이고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이래요. 네. 고정 마인드셋은 뭐냐면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난 안 될 거야. 내가 해서 뭐해? 그쵸. 지금 내가 어차피 나 성공 못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이라면은 성장 마인드셋은 지금 나는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나는 지금 부족해도 노력하면 될 거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독서를 통해서 고정 마인드셋이 될 뻔했는데 성장 마인드셋이 된 거 하면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던 책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메모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여백 독서를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마인드셋의 의미라고 이제 글이 있어요. 글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좌측에는 좌뇌가 있고 우측에는 우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캐럴 드웩의 두 가지 마인드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고정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 마인드셋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캐럴 드웩 교수가 입증한 연구 고정 마인드셋 1번, 2번 성장 마인드셋. 그래서 결국은 마인드 바꿀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팩트를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저자의 그 핵심 내용을 여기다 적었죠.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가보면 여긴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네니까. 네, 40년 동안 제 연구는 저는 생각 정리를 이렇게 40년 동안 못했는데 이렇게 40년 동안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다니 정말 대단해. 실제로는 여기에 제가 책이라서 못 썼는데 여기다가 그 댓글처럼 남기는 거예요. 아, 그러네. 2025년 2월 12일 그 다음에 스마트 튜브 그 크리에이터 라고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생각했음 이런 식으로 장소까지 적어놓는 거야. 댓글 남기듯이. 네. 나 그동안 나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것 같아. 그럼 다음 날 읽은 거예요. 2025년 2월 13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놓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나중에 책 다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네.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2026년도 3월에 보니까 내가 성장 마인드셋 바뀌었네. 스스로의 그 생각들을 보면서 나의 생각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적고 또 이때 당시에 제가 빅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성장 마인드셋 챌린지를 우리 생각 정리 클래스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스마트 튜브에서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아이디어잖아요. 위에다 적고 30일 동안 매일 작은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고정 마인드에서 성장 마인드에서 할 수 있다라는 챌린지를 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머리에다 적었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걸 어디로 가요? 발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목표 설정, 도전 과제 세우기, 매일 저녁 도전 과제 돌아보기 하면서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간트 차트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요 한 장이 진짜 책의 활용법을 완벽하게 그냥 우리가 보여주신 거네요, 진짜. 네. 와. 이게 뭐 그 정리는 정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독서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 여백 독서법이라는 파트거든. 하나의 파트인데 이 파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건 하나입니다. 책에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책은 읽는 것보다 읽으면서 좋은 생각을 많이 정리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냥 명언이 그냥 계속 줄줄 나오고. 야, 책이 많이 읽고 이것들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실제 그걸로 좀 생활을 하고 계시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오늘 썸네일을 내생남 내생녀가 되는 마법의 주문이라고도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주문을 막 외우듯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설령 지금 스마트 튜브에서 우리 빠세님들도 예. 댓글을 남기잖아요. 신박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남길 생각은 하지만 책을 보면서 책에 댓글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그게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우리 빠세님들도 책의 여백에 한번 댓글을 남겨보시면 어떨까. 좋네요. 예, 예. 너무너무 간단하죠. 네. 그러면 그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할게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써야 돼? 를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댓글에 남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책의 내용을 보다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월드 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한 단순하게 살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공감이 돼. 그럼 공감이 된다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일기를 쓰고 싶으면 옆에다가 일기를 써도 돼요. 그것도 좋네. 네. 사실 난 요즘에 단순하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찼다. 근데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을 보니까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이렇게 일기까지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감동을 받을 때 있어요. 감동을 받을 때. 제가 예전에 그 김광석 좋아하시나요? 가수 김광석. 예, 가수. 또 동명이인이 많으시네요. 우리 또 김광석이라고 경제학 박사 있잖아요. 예. 방송 많이 나오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가수 김광석님이 있으신데요. 저는 그 김광석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좋죠. 그 중에서도 어떤 노래를 또 특히 좋아하냐면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 저도 그 노래 제일 좋아. 맞아. 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 특히 발라드나 명곡들의 댓글이 어떻게 있는지 유튜브에 들어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가면요, 좋다, 감동받았다 수준이 아니라 그 노래를 듣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의 사연. 맞아. 그리고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 공감과 위로.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너무만 큰 위로를 얻었다. 맞아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공감과 위로를 받아서 본인의 일기장처럼 댓글을 남겨놔요. 맞아요. 저도 그 댓글 보면서 또 힐링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바로 그런 노래들이 명곡이고 좋은 노래이듯이 그렇죠. 좋은 책 그리고 좋은 뭐 소설 명저들을 보면은 이런 감동들이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꾸미려고 하지 말고 누구 보여주는 것도 아니니까 와 정말 감동적이다. 어떤 게 특별히 감동적인가? 이 책을 보니까 저자가 역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좋네요, 진짜 이건. 그리고 가끔씩 빠숑님께서 재밌는 이야기 하시면 킥킥킥킥 쓰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즐거움 느꼈으면 책에도 킥킥킥킥킥.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질문도 하고 즐거움도 적고 감동도 적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책이랑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은 결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고 우리가 읽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책이 재미없는 이유는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책이 글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이 어느 순간부터 재밌어졌냐면 사람이네? 책은 사람이네? 책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책이 갑자기 말을 거는 듯한 느낌. 책이 말이 고르는 느낌 맞죠? 가끔 봤죠 그렇게. 실제로 빠숑님의 이 유튜브를 듣다가 네. 책을 샀어요. 그럼 빠숑님의 목소리가 글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글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되게 재밌다고 느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의 글을 보면은 그게 더 재밌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책을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는 멘토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의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보고 읽으면은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글은 그 사람의 말인 거고 여백은 우리의 그 말풍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였을 때 한 권의 책이 내 가슴 속에 남는다. 이게 제 핵심 메시지예요. 일단 박수가 나오는 설명이네요. 맞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책 읽기도 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런 신박한 생각을 어떻게 진짜 생각 정리법에 달인이 많으시네요. 많으시네요. 야, 이거를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제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10년 전에 썼던 책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봤던 이거 거. 진짜 이거는 저기 기록 유산 아닙니까? 이거. 예. 국주한 문화관에 기증을 해야 될.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들이거든요. 어떤 이렇게 책을 읽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10년 전에. 그 군대에 있다 보니까요. 네. 이런 책들을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 저도 읽었어요. 진중문고로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군대가 꿈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군대에서 책을 보면서 예. 꿈을 꿀 수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좀 그래도 위로를 받았던 게 꿈대라고 하지만 사실 갇혀있으면 힘들잖아요. 아유. 남자분들 다 군대 어렵게 다들 있으셨을 텐데 솔직히 뭐 군대라고 생각하면서 다니시는 분도 군생활 하시는 분도 많아. 맞죠? 근데 이제 신영복 선생님께서는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해서 실제로 옥중에서 글을 쓰신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다가 한 그 챕터를 보고 제가 댓글을 남긴 페이지예요. 10년 예, 2010년 8월 6일 10일에 이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화면 멈추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예.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관물대는 군대의 사무실이에요. 아니 군대의 그 사물함. 네. 근데 이 군대의 사물함에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서적을 보관할 수 있는 게 몇 권 안 돼요. 그럼 뭔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떤 책을 버려야 될까라는 그런 걸 하다가 한 챕터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이 좋은 책이 무엇인가 뭐 그런 내용들 또는 있다 보니까 되게 좋은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쭉 남긴 게 내가 만약에 지금 뭔가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없는 게 뭘까? 그것은 지금 이렇게 댓글을 남긴 나의 글이다. 내가 써온 일기, 내가 발견했던 문장들. 그렇다면 결국 좋은 책이란 이처럼 빈칸에 빼곡히 나의 글들이 적힌 책이 아닐까? 내가 충격받고 깨닫고 그리하여 사색하게 만드는 그런 책. 그런 책이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11년도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다. 바로 이런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다.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감정을 느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야, 그러네. 이게 진짜 책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똑같은 내용을 읽어도 감동이 다르고 다가움이 다를 텐데, 네. 이거 이제 군대이니까 저런 감동이 딱 그 네. 다가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정말 너무 기가 와닿는 막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너무 좋아서 이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때는 이제 반듯반듯하게 노력하려고 막 했는데 네. 나 너무 감명 갖고 이거 했는데 너한테 공유할게. 근데 이게 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게 뭐냐면은 야, 근데 우리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분은 20년 동안 옥중 생활했는데 2년도 하지 않은데 군 생활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서 친구들도 야. 좀 저랑 비슷한 감성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네. 대영아 너 있잖아 이 책 보고 너무너무 좋았으면은 여기에 너도 댓글을 남겨. 그러면 이 책 한 권이 너와 나의 또 현민이와 나의 서로의 어떤 소통의 공간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책을 돌려보면서 댓글을 이렇게 쫙 남기는 거예요.
그럼 진짜 댓글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네. 진짜. 그럼 이제 나중에 다시 보면은 네. 이 책 한 권이 와. 단순히 신용범 선생님의 책이 아닌 네. 우리 친구들이 함께 그러네. 예, 사색했던 야. 그 결과물로 완성이 돼요.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편지를 쓰면서 읽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네. 너가 읽고 대영이한테 보내줘 이렇게 진짜 친한 친구였나 봐요. 이렇게 편지 돌려볼 정도로. 야.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남기는 거예요. 계속 댓글도 남기고 그리고 지는 이때는 강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 책을 보면 인용을 하는 멘트로 써보자 강사가 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 네,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봤는데 아, 훌륭한 소설이죠.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책은 이제 제 책을 되게 좋아했지만 그 저자 입장에서 이제 자유로운 조르바를 보면서 막 생각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피키도 없고 텍스트 이런 것들 보고 나도 조르바처럼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싶다. 나도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어. 막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책 보다 보면은 그런 감정을 느껴요. 소설인데. 아, 나도 지금 군대인데 내가 군대 안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휴가 나가서 막 친구들 만나고 싶고 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당장 이 책도 던져버리고 뛰어난 충동이 생겼다 이렇게 막 생각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다음 5시 1분 근데 저자가 똑같은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만 보려고 하다가 다시 봤는데 그러다 나는 그 책을 결국 놓고 말았다. 그의 시는 핏기도 없고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썼던 내용을 그 다음 그 저자가 이 마음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충격적이다. 소름 끼친다. 그러네. 아 저자도 지금 이 말을 쓰려고 했구나. 내가 느꼈던 감정을 이러면서 진짜 몇십 년 전에 이 돌아가신 저자님이지만 그런 거 있잖아. 인문고전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쓴 그런 글들이지만 그런 글들을 보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과 깨달음을 얻는 순간 와 이게 단순히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관념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하고 꿈꾸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네. 야, 이 상상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것까지 막 느꼈다. 그런 책이었어요. 야, 이제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것들. 저 작가 그러니까 어쩌면 타임슬립 같은 거잖아요. 예. 일종의 어찌 보면은 이게 좀 다른 시간대인데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야, 네.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경험이네요. 네,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공간을 넘는 이런 초월하는 댓글들을 통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을 보시면서 네.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좋다고 하는 나한테 어려운 책들. 그렇죠. 근데 그런 책들은 나중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예전에 가령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말 이전에 침묵이 있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와닿지 않고 어려운 철학서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밑줄 치고 어렵다라고 적었어요. 그 어려우면 어렵다 적는 거예요. 어렵죠. 네. 내 수준이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1년 뒤에 조금 성장해가지고 다시 봤더니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말 이전에 침묵이 있다고? 그러면은 말을 잘 하려면 그 침묵 결국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진전을 합니다. 댓글도 남겨놔요. 지금 조금이나마 어렴풋이 알겠다. 그러다가 한 3년 뒤에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다시 보면 와 전율이 오면서 그때 피카르트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언젠가 책을 쓴다면 생각정리 스피치라는 책을 쓸 거야. 여기까지 조달한 거예요.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댓글을 남겨두면은 어떤 것까지 알게 되냐면 아 나의 성장과 맞물려서 내가 이 책을 볼 때 내 수준이 지적인 수준 그리고 지혜 수준이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를 가시화해서 볼 수가 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으니 한번 보시고 이렇게 팁인데요. 마인드맵을 제가 많이 교육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마인드맵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디지털 마인드맵이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해서 제가 한 15분인가 강의를 이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문고전이고 워낙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짧게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핵심 위주로 뼈대를 세우니까
이거를 요약 정리해서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팁인데 디지털 마인드맵 검색해 보시면 네. 다양한 툴들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제가 그 기업이나 이렇게 기관이나 대학에서 많이 교육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좋은 생각들을 여백에도 정리하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줄글 형태로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잘하려면 구조화 구체화를 잘해야 되는데 8시간 콘텐츠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를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쫙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대하 소설 같은 거 보면 등장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등장 인물을 이렇게 연결. 맞아요. 인물 관계도. 그 관계도 예. 조직도형이라고도 이제 그런 부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 구조화할 수 있는 것인데, 네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더 많은 책을 쓰셨지만 총 15권 해서 30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지 않으셨어요? 20권 넘어갔을 때부터 안 셌어. 몰라. 저도 이제 한 5권인가 저는 완전 초보 적저자인데 근데 네. 책을 쓰시다 보면은 네네. 결국은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키워드가 있고 그렇죠. 목차를 세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잔가지, 그러니까 즉 나뭇가지처럼 책이 만들어진다는 걸 그렇죠.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책을 볼 때요. 그냥 읽지 마시고 책 보시면 이게 가운데 마인드맵 가운데에 있는 중심 토픽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심 토픽. 중심 토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걸 하고 그다음 목차로 넘어가서 이 목차가 지금 앞에 보이는 마인드맵 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세부 내용들의 소제목들이 또 하위 가지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책이 단순히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 권의 책은 그 저자의 뭐라고 할까요? 생각의 뼈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조가 담겨져 있는 거구나를 이제 이해하는 순간부터 책이 그 전체상이 이제 막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렇네요. 책 전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해하기도 쉽고 네. 우리가 또 이게 한 번에 쭉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방향성은 잃지 않겠지. 그렇죠? 네. 예. 그 예를 들어 볼까요? 근데 더 해도 되나요? 오늘 한 10시간 하시죠.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많이 배워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지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사실 이렇게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어떤 거? 이거를 제가 화면을 어떻게 해야 되지? 복제로 할게요. 복제. 그러면 복제하면 될 것 같아요. 복제라는 게 뭐야? 화면 됐네요. 네. 제가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그 독서를 이제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게 디지털 마인드맵이고요. 그런 그 프로그램이야? 네. 디지털 마인드맵이고 국내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건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 알마인드. 예,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알마인드면 우리 알집 알약 그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만 알마인드맵.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팁이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먼저 해보고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름하여 빠숑님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빠숑님의 생각을 네. 한번 여기 한번 막 나열해 보세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탁 해드릴게요. 어떤 생각을 할게요? 오늘 오늘 생각부터 해서 뭐 바램, 앞으로의 목표 계획, 해야 하는 일, 고민 다 말씀 괜찮으세요? 일단 제가 이제 스마트 튜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 이렇게 유튜브 하는 콘텐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아침에 뉴스 브리핑을 라이브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또 게스트 오시면은 같이 좀 코옥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오실 분들 모레 오실 분들 계속 또 이렇게 스케줄 잡는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또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지만 또 이게 또 편집을 해서 또 사후적으로 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 근데 유튜브 콘텐츠 말고 또 이제 강의 콘텐츠가 또 있죠. 네. 이게 또 다 다른 이제 주주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롯데백화점 이제 부산 센터점 가서 강의하는 게 있고, 다음 주에는 스마트 튜브 자체로 이게 좀 많은 게스트를 모셔갖고 공동 세미나 진행하는 게 있고. 그래서 3월 달에는 뭐 정규 강의, 제공 경우 강의나 스마트 탑 위에서 다른 분들 정규 강의가 몇 가지가 있고 세미나가 한 3건이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지금 막 이렇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지금 계속 미팅하고 장소 협의하고 또 나오시는 분들 또 얘기 미팅하고 뭐 그런 것들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책을 또 매년 한 권 내지 두 권을 쓰는데 올해 내는 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콘텐츠들 계속 또 정리하면서 또 자료 수집하고 있고 또 현장 답사 해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게 또 스마트 튜브라고 하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리서치를 하는 데거든요. 클라이언트들한테 리서치를 받아서 그것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설사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또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GS 건설에서 하는 뭐 지방 사업장들 요즘 이제 수도권 서울은 괜찮은데 지방은 잘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요 조사라든지 아니면 또 마케팅 홍보 포인트 찾아드리는 것들 막 마케팅 이런 분양에 좀 그 판매 촉진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하는 것들 미팅하고 자료 준비하고 뭐 그리고 또 리서치 계획 세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또 공공 세미나들을 또 참석하는 것들이 있죠. 예, 다른 줄기인데 그럼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나라의 고민들도 많고 뭐 기업들의 고민들도 많고 개인적인 고민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가지고 양쪽의 의견들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또 이걸 가려면 또 그런 사전 준비하는 또 작업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시간 내는 것들도 있고. 오, 그러니까 여기서 끝도 없이 지금 공적으로 하는 일이 많고 많으세요. 지금 개인적인 일들은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이것만 한번 볼까요? 개인적인 일들 뭐 자녀 와이프, 부모, 뭐 아무튼 많을 거잖아요. 그 얘기 또 그건 또 다른 문제들이니까 또 그건 넘어가. 와, 내 머릿속에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야,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거야 지금 막.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은 야, 이건 보세요. 제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분류해 놓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시거든요. 자,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이걸 다 좀 받아 적었네.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들었는데 대단하다. 예,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이거를 다 분류를 해요. 이렇게 MEC하게 정리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로 중복 없이 누락 없이 혼재된 것 없이 네네. 정리를 이제 해드렸고 네. 지금 보시면은 업무가 먼저였으니까 이거 업무를 우선순위를 위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해주신 순서로 유튜브 콘텐츠부터 일을 말씀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긴급한 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아까 토요일만 말씀하셨는데 이건 2월을 생략하셨지만 제가 2월이라고 적었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딱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내 머릿속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핵심이 그거예요. 정리가 어려우신가? 정리가 어려우신 이유는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다. 생각을 눈에 보고 정리를 하면 이게 쉬워지는데 네네. 보통 사람들이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저도 그냥 머리로만 그냥 계속 하고 있고 그냥 스케줄표에다가 단순히 오늘 할 일들 그냥 네. 월 단위로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해놓고 네. 잊어먹지만 않게 그냥 한번 하루하루. 이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종이? 이 종이? 네, 이게 이 내용은 아니지만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낙서하듯이 낙서하듯이 막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이거 힘들어요. 솔직히 네. 내가 써놓고도 이게 뭐지? 이런 경우 진짜 많다? 맞아요. 근데 이제 빠숑님과 같이 이렇게 일 처리를 또 되게 잘하시는 스마트하게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사실 이 생각과 행동이 일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해요, 막. 모든 이 몸의 어떤 그 생각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뭐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진짜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이게 진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근데 이게 몸에 익지 않고 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행동이 느려지시는 분들 아예 실행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 정리를 전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시간 관리를 한번 측면 설명해 드리면 갑자기 시간 관리 콘텐츠가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볼까요? 우선순위.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원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력과 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뭔지 2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걸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오늘 오신 것처럼 네. 내일 오는 게스트분들, 네. 모레 오는 게스트분들하고 일단 협의하는 것들이 일단 제일 우선순위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부산 강의가 있잖아요. 네. 강의 지금 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항상 저는 강의 전날 끝나요. 네.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만들다 왔는데 오시기 전까지 그거 만들다 있었는데 네. 일단은 금요일까지 강의안 만드는 것들이죠. 아, 그러면은 일단. 금요일까지 네. 강의안 만들기.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스케줄도 다시 한번 또 확인들 해봐야 되고 네. 그런 것들 지금 당장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이제 그 외박 나오는데 또 걔하고 또 스케줄도 잡아야 되고 개인적인 활동들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이 정도만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해서 쭉쭉쭉 하면은 방금 여기에서 이번 주 2월 이번 주 했지만 제가 아들과 관련된 자료가 여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네. 분류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 정리를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줄링 하면서 동시에 기획까지 해버려요. 한번 해볼게요. 네. 강의안 대상이 누구예요? 롯데백화점 VIP 고객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세요?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연초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전망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고, 네. 그 지분들이 이제 부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 지방 분들은 부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도 관심 많으시지만 서울 수도권 관심 많으시거든요. 양쪽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드려야 되죠. 시장이 어떻고 지금 뭐 한다고 하실 때는 어떤 것들은 사면 되고 어떤 건 사면 안 되고 또 이런 얘기들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부산 VIP 부산에 좀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면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 내고 찾고 이제 지금 정리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시간은 혹시 몇 시간 정도 되세요? 1시간 반, 2시간 정도. 아, 그러면은 1시간 30분인데 방금 이제 큰 틀은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그러면은 이 1시간 30분이면 보통 30분, 30분, 30분 또는 20분, 20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초두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이분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좀 도움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면은 이제 네. 부산 얘기로 시작을 해요. 이야기로 아이스 시작. 브레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부산에 있는 이슈들 혹은 또 뭐 이런 호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 좀 어렵지 않은 얘기들로 다 알만한 얘기들로 좀 재밌게 하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추천까지 해드리는 일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질의응답 및 뭐 추천 그쵸. 같은 네. 것 이런 것들 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머릿속에서는 이게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네. 기획이라는 것은 연결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A와 B 정보가 만났을 때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 딱 정리가 되고 행동으로 바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맵의 어떤 특징 지금 방금 이렇게 정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한눈에 들어오는데? 한눈에 들어오세요? 내 머릿속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네. 야, 근데 되게 빨리 이게 되네요, 이게. 사실 이 마인드맵을 사용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 정리 스킬을 활용해서 그러네요. 정리하는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방법들을 교육해 드리는 사람이고 훌륭합니다. 또 실제로 생각 정리 컨설팅이라는 작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독서법이잖아요. 독서법이죠. 독서법으로 이제 마무리 한번 져보자면은 결국 책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거 말로 하면은 네, 오늘은 빠숑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숑님은 지금 크게 두 가지 머릿속에 생각이 있네요. 하나는 업무에 대한 일, 그리고 개인 가족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업무에 대한 일은 어떤 우선순위로 되었냐면은 당장 있는 유튜브 콘텐츠 계획에 대해서, 기획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달까지 강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업무인 리서치, 그리고 책 쓰기에 대한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실 계획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행정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강의에 대해서 구상을 해봤는데요. 네. 이번엔 강의 페이지입니다 하면서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이 소제목으로 나오고 소제목에 대한 내용이 한 페이지 글로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네. 그렇게 책을 쓰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이게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잠깐 화면 나중에 이거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제 개인 정보 갑자기 나올 수 있어서. 그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면은 얼굴 나오는 것만 해놓고.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별히 한번 공개해드릴게요. 이게 노션인데 제 개인 정보 갑자기 뜰까봐. 그래, 일단 네,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행히 크게 없는데. 예,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한번 바꿔. 지금 네네 해주셔도 돼요. 지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은 짜잔, 이게 제가 실제로 책을 쓰면서 만들었던 노션의 한 페이지예요. 아, 이 책 생각 정리 네네네. 네, 지금 인터넷 이렇게. 오. 그러니까 이 알마인드로, 그러니까 알마인드로.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뼈대를 그려놓고 이 뼈대에 대한 주 목차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구조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글만 써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노션으로 또 정리를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글을 계속 쓰고 있어요. 아, 멋지다. 이게 하나의 관점인데요. 책을 이제 예전엔 많이 읽는 그런 그 저자에서 이제는 독자에서 이제 저자가 되니까 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책을 보니까 네네. 그게 훨씬 더 재미있게 읽혀지고 그렇죠. 또 핵심이 뭔지 수식이 뭔지 분류가 되면서 읽혀지게 되는 순간 그 책이 온전히 내 것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어떤 내용들이 또 있지만 그 내용들이 또 책에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럼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신 건데 제가 갑자기 힐링이 됐어. 아, 힐링이 됐어요. 갑자기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뼈대를 그리고 나니까 제가 저거를 매일 머리에 지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머리에 진 걸 살짝 내려놓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혹시 방송 보시고 한 100분 정도 좀 보고 계신데 질문 사항 있으면 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정리 독서법에서 쭉 지금 실제적으로 Thingswise라는 앱도 그거 비슷한 거야? 아, 싱크와이즈. 네. 예. 싱크와이즈 같은 경우는 국내 건데요. 국내 건데요. 이게 이 추천드립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띵크와이즈랑 그리고 외국에서는 엑스마인드, 그러니까 알마인드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40여 가지 디지털 마인드맵 중에서 좀 무료로 금방 써보실 수 있는 게 알마인드여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게 그거였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저는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장학사님들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학생들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 그 AI 같은 경우는 요약을 하잖아요. 네. 요약하는 힘이거든요. 어.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해서 요약을 하는 건데 그렇죠. 디지털 마인드맵은 뭐냐면 AI가 아닌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하고 사고력을 통해서 요약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 대표님들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 남녀노소 상관없이 디지털 마인드맵이라는 툴, 생각 정리 스킬은 필수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진짜 뭐 그 공부할 때도 이렇게 책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문제풀이도 그러니까 이건 좀 특히 암기 과목 할 때는 거의 뭐 그냥 피해갈 구멍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모 제약 회사에 가서 신입사원들 워크숍에서 네. 어떤 걸 교육해드리고 있냐면 그 제약 회사는 그 뭐죠? 그 약품들이랑 그리고 의학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그 신입사원 그 워크숍을 쫙 한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요. 긴 데는. 네네네. 그럼 매일매일 시험 봐요. 퀴즈. 그 시험을 봐요. 백지 시험처럼. 다 그래서 외워야 돼? 그 등수가 머리에. 쫙 나와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또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그렇겠죠. 시험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거기서 시험 공부 기억력 높여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학습을 수년째 하고 있어요. 아, 그거 너무 좋다. 이게 특히 애들한테 해야 되겠는데? 예,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예, 학교에서도 예전에 교육을 많이 했었고. 네. 예. 아무튼 이거는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거의 모든 분야에다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인 네. 것 같아요. 네. 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너무 강의를 해주시니까 특별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도움이 많이 됐던 이 생각정리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들이었고 이게 독서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고 심지어는 책을 만드는 데까지도 이렇게 활용하셨다는 거에서 네. 굉장히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좀 힐링을 얻었네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정말 즐겁게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있었는데 전 반대로 빠숑님이 괜히 빠숑님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을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네. 보통은 생각의 확장이나 정리가 머릿속에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거의 AI 수준으로 해야 될 일들이 쫙쫙쫙쫙쫙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잘 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그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그냥 몸에 그냥 다 몸에다 기억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침 8시 아침 5시에 눈을 뜨는데 그때부터 밤 10시 잘 때까지 그냥 할 일이 꽉 차 있어요. 그냥 그래야 되더라고 그냥.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남으면은 뭔가 안 한 거야. 네. 그 생각 안 한 거지. 아 이거 안 했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생각 중에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그렇죠. 쓸모 있는 생각을 더 쓸모 있게 만들어서 행동을 바꾸는 일인데 빠숑님 같은 경우는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단순화하고 맞아요. 핵심을 간추려서 맞아요. 이걸 실행으로 옮기고 있으니 네. 와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노하우는 단순합니다. 그냥 복잡하게 하면 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 네네. 아무튼 또 잘생긴 우리 또 복전 대표님 얼굴 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농담 요만큼도 안 하고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하고 제가 너무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생각정리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누구나 저는 아이들도 배웠으면 좋을 것 같고 어른들도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배우면 서로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정리 독서법뿐만이 아니라 이게 5번째 책이잖아요. 네. 보면 여기 같은 출판사에 나왔어요. 생각정리 스킬, 생각정리 스피치, 생각정리 기획력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들이 패키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 밑에 링크도 걸어놨어요. 오. 예, 그래서 생각정리 옛날 책부터 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책도 있네. 예. 예, 그래서 아마 있으니까 아마 이 책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뭐 알마인드 뭐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셔갖고 오늘 바로 따라하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서로 생각을 서로 정리해 주는 거지. 네. 남편이 부인 거, 맞아요. 부인이 자녀 거, 또 자녀가 아빠 거 이렇게 해주면은 가족끼리도 정말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그리고 회식하러 가세요. 한번 하고. 가족끼리.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좋은 생각과 좋은 노하우를 알려주신 복전 대표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아, 빠세님들 오늘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 이야기로 강의를 마치는데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모여서 또 습관이 바뀌고 네. 습관이 모여서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모여서 인생이 바뀐다는 너무 멋있다. 말이 있거든요. 네. 오늘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독서법 그리고 책 잘 읽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빠세님들 앞으로 멋지게 또 좋은 일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종종 봬요. 네,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 생각이 좀 복잡하면은 그때 꼭 불릴게.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